사람들이 관절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관절염을 말하는 게 있고 또 젊은 분들이 관절염이 생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절염 중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절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관절염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서 친구 중에 한 명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인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가끔 관절이 아프다라는 것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가 있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그것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osteoarthritis 아니면 degenerative joint disease라고 해서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 보면 나이가 들면서 퇴행해 가는 관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세에서 75세 사이를 보면 인구의 12%에서 나타나는 아주 흔한 질병이고요. 75세 이상에서는 80%까지도 나타나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과 전문의 그리고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흔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이점은 한쪽만 비대칭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이 아프다 그러면 한 손이 더 아픈지 무릎이 아프다 그럼 한쪽 무릎이 아픈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말 그대로 퇴행성,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나빠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쓰면 쓸수록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오히려 좋아지고 점점 하루를 지내면서 오후, 저녁 때 가장 아픈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보통 인구 중에서 1%에서 2%가 발병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여성들의 질병으로서 남성보다 2.5배의 유병률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임기 여성에서 일어나고요. 2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절염이 있는데 이게 류마티스냐 모르는 사람이 물어본다 전화로. 그러면 몇 살입니까 해서 75세다 아니면 80세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5, 30세 가임기 여성이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꼭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퇴행성 관절염은 써서 그러니까 안 쓰면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꼭 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자가 면역 질환, 그 말인즉슨 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거죠. 이렇게 온 몸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 단순히 관절에서 환자가 특이하게 느끼는 증상이 있을 뿐이지 환자가 느끼는 관절의 증상 이외에 다른 장기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그냥 관절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넘어가기는 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루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라고 해서 RA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특이한 증상의 다른 점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이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 관절이 빨갛게 하거나 퉁퉁 붓거나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빳뻣한 그런 느낌이 1시간 이전에 끝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 뻣뻣함이 1시간 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아침에 최악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오후가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증상이 양호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특이한 소견이고요. 아무래도 전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발열이라든지 체중 감소 아니면은 피곤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이렇게 보면 관절에 문제 있는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신체적 검사에서 ulnar deviation이라서 손의 이쪽이 radial side고 이쪽이 ulnar side인데, 이 ulnar side로 이렇게 deviation,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특이한 증상이 있고요. 보트니어의 디포미티라고 이렇게 관절이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굽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이제 swan neck deformity라고 해서 이 사진에 보이듯이 이제 끝에 손가락 끝이 휘면서 이 백조의 목처럼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특이한 소견이고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환자들이 이제 그 조인트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기에 제한이 오게 되고요. 그 관절에 퉁퉁 붓거나 아니면 불긋불긋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이 근처 아니면 이제 MCP 조인트라고 해서 여기 조인트가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마티스 병은 전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폐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에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아주 다르게 그냥 지켜보면 안 된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퇴행이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한테 따뜻한 파라핀 필름 아니나 따뜻한 뭐 전기장판 이런 데 손을 넣고 조금 따뜻하게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장갑을 끼라든지, 그리고 많이 무리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반면에 루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는 뭐 그냥 조심하세요 이런 레벨에서 끝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다른 장기로는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감염에도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 이제 먼저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뭐 CMP, CBC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질을 확인하고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염증 마커를 볼 수 있는 CBC, 뭐 백혈구 수치라든지 그러면 혈소판 수치를 보기도 하고요. ESR, CRP, 뭐 이뮤노글로빌린 이런 면역 세포들의 수치 아니면 염증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루마토이드 팩터라는 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엔타이-CCP, 뭐 CCP 엔티바디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루마토이드 팩터인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 뭐 루퍼스나 다른 오토이뮨 디시즈 아니면은 다른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 뭐 이런 거에서도 루마토이드 팩터가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 루마토이드 팩터는 굉장히 센시티브는 하지만 그것이 파스티브가 됐다고 류마티스 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엔타이-CCP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엔타이-CCP가 양성으로 나왔다 하면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루마토이드 팩터와 엔타이-CCP가 둘 다 양성일 때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99% 정확하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 뭐 손목이나 관절, 손의 관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이쪽 C-spine, 그 경추라고 하나요? 그쪽에 이제 목의 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아틀란토 엑시얼 서블럭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 목의 척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차 사고가 나서 안전벨트를 했을 때 차 사고가 나서 앞으로 확 했다가 뒤로 확 제키는 그런 모습을 했을 때 목뼈의 문제로 인해서 척추가 마비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거나 힙이 아프거나 아니면 발가락이라든지 그 발목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또한 전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적 치료로 DMARD과 바이올로직을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이라고 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약이라는 의미에서 이 DMARD의 계열의 약들로 분리하고 아니면 바이올로직으로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통증 치료에서 뭐 아스피린이나 엔셋, 뭐 아드빌, 아이비프로핀 그런 소염제 계열, 그리고 타이레놀, 뭐 트라마돌, 뭐 이런 거 이외에 뭐 마약류 이런 약들은 통증만 치료가 될 뿐이지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병의 근본적인 치료나 병의 악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증상만 완화할 뿐이죠.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진단이 되게 되면 DMARD라는 약을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DMARD로 구분되는 약들이 메토트렉세이트가 있고요, 설파살라진,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예전에 말라리아 약으로 나온 그런 세 가지 약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약이 가격도 싸고 예전부터 많이 쓰이던 약이라서 그런 임상자료도 많이 있고요. 요즘 근래 들어서 나온 토파시티닙 이라는 잭 이니비터라는 계열의 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약은 뭐 저도 써본 적이 없는 약이라서 이 약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쓰게 되는 약입니다.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낮추는 면역 억제제 계열의 약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MMF, 셀셉이라고 하는 약,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스포린 등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같은 면역 억제를 하는 그런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바이올로직이라고 해서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요. TNF 이니비터라고 해서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심포니 같은 새로운 약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넌 TNF로는 리턱선 같은 약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약들은 뭐 나온 지 15년 사이에 다 거의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이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세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세 개를 했을 때 바이올로직의 효과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이 세 가지 약을 했을 때는 훨씬 가격이 싸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이 세 가지 약의 뭐 부작용 때문에 못한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환자에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이올로직 계열의 약을 쓰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밤에 저희 누님이 아는 친구분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간단하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과 혼동을 하셔서 퇴행성 관절염처럼 뭐 자기도 뭐 그냥 아픈 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더욱 안 좋은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면에 자기가 관절이 아프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아니냐 하고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성에서 뭐 특히 뭐 애들을 봐준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특이한 행동 자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치료는 그쪽을 쓰지 말고 좀 휴식을 하라는 걸로 이제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하면 완전히 다른 치료니까 관절이 아프시다.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좀 오래간다 하면은 의사를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라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절염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특정한 강의를 원하신다고 하면 밑에 코멘트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토픽이다. 아니면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